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합타임 130만 요정 일단은 네.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우선 너무 진심으로 청취율 1위 축하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자축하고 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방금 들었거든요, 이 소식을.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진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저는 1등 공식 우리 안동진 PD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똑같은 월급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애청자들을 너무 사랑하는 진행자가 네.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주는. 안 줍니다. 2시간 동안. 요 10분의 광고 타임까지 오윤혜 불러가지고 하프타임으로 만든 네,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안동진 PD님께도 너무너무 축하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이 10분을 네. 또 이렇게 유튜브로 꽉 채워주신 오윤혜 님도 충분히 박수받고 감사 인사를 받아 마땅하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23만이 됐습니다. 어제 구독자가 122만입니다. 라고 했더니. 124만이요. 진짜요? 124만이요? 예. 여러분, 올해 안에 130만으로 가면 더 좋겠다. 예. 네, 당분간 감사드립니다. 연말까지 130만. 네. 요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또 돈에 항상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지금 중요한 그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니까 방송 전에 제가 신변이게 여쭤본 예결위가 제일 중요한 시간, 올해 예산 잘 썼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 어떻게 할 건지. 맞아요. 정말, 그거 하는 정말, 데가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네요. 예, 나라 살림을 꼼꼼히 올해 살림은 어땠고 네. 내년 살림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더군다나 올해는 내년 예산에서 R&D 예산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5조 이상 대폭 감축되고 대통령님이 무슨 소방관 얘기를 하면 소방관 예산 감축되고 네. 또 무슨 얘기하면 또 어디 예산 감축되고 네. 마이다스의 입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올해 예결위는 정말 중요하죠. 특히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국방위 예산 중에 그 이번에 용산에서 했었던 거 행진 있잖아요. 예. 그게 120억인가. 120억. 예. 근데 그거 편성돼 왔어요. 10년에 한 번인 정도 하는 보통, 행사인데 예. 내년에 또 한다는 거예요. 한다고 120억이 예.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김종대 국방 전문가시잖아요. 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셔가지고 그 당직 사관들, 네. 당직 초급 간부들 이렇게 시간의 근무 수당이 10,000원이래요. 740원입니다. 시간당. 진짜요? 시간당 740원. 그거 다 깎아가지고. 아니, 저 그 행진 때문에 그날 그걸 하프타임도 깎지는 않았고 그거를 네. 올려준다고 했어요. 시간당 740원이면 너무하잖아요. 네. 최저임금에도 한참 모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 하려면 한 100억 정도면 충분히 그거를 올려줄 수 있는데 돈을 어디다가 먼저 쓰는 게 중요하냐. 이건 철학의 문제거든요. 그냥 사실은 이 국군의 날 행사가 군인들을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그걸 봤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네. 대통령을 위한 행사 아니냐. 대통령에게 보여주기식 행사 아니냐.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떠받들어 올리는 행사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그것 때문에 저는 하프타임 못 왔습니다. 서울 일대 교통이 맞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때. 제가 차 안에서 3시간 동안이나 갇혀 있어서 못 왔는데 맞아요. 그거를 내년에 또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또 국민들의 세금 어디다 썼는지 우리 세금 잘 썼는지 정말 집중적으로 결산해야 되는 시간에 본인 재산 관리하는 것도 들켰습니다. 보니까 또 주식 테슬라 관련인 것 같은데 테슬라 주식이에요. 핸드폰을 보면 오전 10시 28분에 한 증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에게 장고를 부탁한다는 메시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메시지가 왔고 그래서 올해 초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임 의원과 배우자가 테슬라 갖고 있었더라고요. 10억 원어치. 네. 아니 불과 사흘 전에 신 장관이 주식 이것도 해가지고 연일 사과하고 있잖아요. 신원식 장관이요. 네. 그런데 아무리 그거 다 알고 있을 때도 사과해서 난리 난 거를 아무리 본인 재산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은 예결위 때 우리 국민들 세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시간대 또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보좌관이라면은요. 회의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핸드폰을 다 뺏어버리겠어. 이게 좀 상식적이어야죠. 아니면은 적어도 주식창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삭제를 하든가. 네. 이 정도 되면 장관이나 여당 의원이 예결위에 들어가가지고 네. 아니 나라 살림 챙기라고 했더니 자기 살림만 챙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자기 살림 챙기는 거 저는 100% 인정합니다. 네. 그거는 근데 그러면 공직에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시라. 집에 가서 실컷 하세요. 이 업무 하루 시간에. 종일 주식창 들여다봐도 좋아.
근데 왜 나라 돈 받고 나라 살림 챙기는 예결위에 가서 자기 주식창 들여다보고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김남국 의원 욕할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 좀 돌아보시기를. 아이, 정말.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 이슈가 뜨겁다 보니 사법부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덜했는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오늘 퇴임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이랑 헌법재판소장이 사상 첫 동시 공백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지도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네. 지난 8일 지명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이분도 저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전 국민의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갔잖아요. 네. 정말 초유의 판결이었는데 이 조희대 후보자가 2019년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의견이었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익을 취했다고 드러난 것이 없다라는 소수 의견을 냈고 공교롭게도 이분은 2014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장을 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죄 취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상고심 판결 선고하는데도 그랬고 네. 뭐 여러 가지 정유라 마필 뭐 이런 걸 뭐 명확하게 소유권이 정확하게 이전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몇 가지 이 판결 제가 뭐 이게 더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네. 그냥 일단 오늘은 판결 이분이 판결에서 어떤 판결을 했는가만은 놓고 보면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8년에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있었죠. 불온서적. 국방부에서 이런 책 보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징계했어요. 징계. 2000 몇 년도예요? 2018년에. 아, 네. 이전에 징계를 했고 판결을 2018년 3월 달에 했어요.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네. 군 법무관들의 행위는 군기문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니까 불온서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적법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책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더군다나 이게 이적 도서도 아니에요. 이적 네. 도서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팔리는 책입니다. 서점에 가면. 그러나 군인은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이 아니라 명령에 죽고 살기만 하는 복종하는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라고만. 그다음에 자신이 책을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보는 거예요. 막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야 군인들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댓글 공작 있잖아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네. 댓글 공작 지시했었잖아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 시기에 네. 있었잖아요. 이 유죄 다 받았어요. 이분만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냈어요.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세훈 무죄, 댓글 공작 무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요. 저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네.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거 인상적인 게 성범죄 사건에서 관련된 판결도 나왔었는데 네네. 2017년 이 조 후보자가 15살 중학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면서 접근해서 성폭행하고 임신 출산까지 한 연예기획사 대표 조아무개 씨에게 재상고심 주심을 맡아가지고 조 씨의 무죄를 확정지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상고심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희대 대법관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이건 재상고심이라는 건 뭐냐면 네. 이미 파기환송을 했어요. 대법원에 한번 올라왔다가 네.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무죄 취지로 올라온 것을 그냥 확정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희대 대법관이 본인의 운신의 폭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이전에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조희대 판단한 대법관 거예요? 이전에 판단했던 분이 더 많은 네. 비판받을 지분이 있다. 이분의 지분은 조금이다. 근데 네. 또 하나 짚어야 될 사건은요. 병역 거부가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 사건 결과적으로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병역 거부자들이 네. 대해서 법이 아예 바뀌어서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네, 근데 열렸죠. 이분은 병역 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수 의견을 끝까지 유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소수자에 대한 관점 그리고 제복 입은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들에 대한 군이나 이런 데에 대한 관점 네. 국가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 등은 네. 지금의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합리, 물론 상식과 합리, 상식은 변화하기도 합니다. 현재 2023년의 대한민국의 상식에 부합하는 국민들의 법감정 내지는 상식을 네. 갖추고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판결들이 많았다. 아니 이렇게 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만 왜 이렇게 후보자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일단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고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 위주로. 자, 3부에서는 양재열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